자, 지난 시간에 76쪽에 했습니다. 금묘하시라고 궁과 성을 했는데 궁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다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했는 내용들 중에는 보면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궁에서 보는 궁, 그 여덟 자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금묘화실적으로 나의 근본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연월일시, 또 그다음에 연천간, 연지지, 그죠? 각각의 주의 천간간지의 어떤 그 자리,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월간은 또는 월지는, 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월간은 직업적 성향을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연주는 조상, 나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그 나의 근본이 되는 육친 관계는 조상님이죠. 그리고 조상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은 어떤 환경에 일을 가졌겠다, 어떤 환경에 있었겠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어떻겠다, 나는 좀 엄하게 다스렸겠다, 아니면 나를 생해줬다라면 굉장히 나는 조상님으로부터 기원받고 자랐겠다, 이런 거고,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어떤 우리 십신론에서는 그 나의 뭐 누가 나의 조상이 되고, 누가 어떤 십신이 나의 자식이 되고, 그죠? 이런 관계들을 또 우리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과 성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육신적 관계에서 십신론 쪽에서는 십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자식이 관이잖아요, 그죠? 관이 자식이잖아, 십신론적으로. 그런데 궁자리는 어떻습니까? 시주잖아, 그죠? 시주가 자식 자리라 했잖아요. 연월일시,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자식은, 관이라는 것은 바로 남자 명에서 자식이죠, 그죠? 남명에서 자식이고, 남에서 여명은 이 식상이잖아. 식상이 자식이 되잖아, 그죠? 자, 요거는 남자들은 자식이 나를 극하는 글자고, 여명에서는 내가 생해주는 글자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자, 만약에 자식 자리에, 연월일시 자식 자리에, 여명에, 그리고 자식 자리에 관이 있어. 여명의 자식 자리에 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있는 게 가장 낫잖아요. 내가 생각해주는 게 가장 편해, 엄마들은. 그죠? 그런데 관이란 뭡니까? 나를 극하는 거잖아, 여명에서는. 여명에서는 관은 남편이에요, 그죠? 남편이잖아요. 남명에서는 남편이 자식이지만, 그럼 극하는 거니까, 극한다는 게 뭡니까? 극한다는 건 나를, 정관이면은 나를 안정되게,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고, 그죠? 또는 평관이라면 지 마음대로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 자식 자리에 그래 있다는 거는, 또는 자식과의 나의 관계에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식 자리에 여명에서 관이 있어. 그럼 관이 있다면 뭡니까? 자식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남편값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 궁과 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자 명에서는 관이 자식이잖아. 그러면 자식 자리에 관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식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자식이 아버지를 잘 챙겨준다는 거고, 이건 정관이죠. 평관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궁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공이, 자, 우리가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있다면은 연, 월, 일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식조는 여기잖아. 그럼 자식자를 나와의 관계에서 인성이 있다. 만약에 인성이 있다면 자식 자리에 인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뭡니까? 남녀 불문하고 엄마잖아요. 물론 편일 수도 있고 정일 수도 있고 인성으로 볼때 그럼 엄마잖아. 그건 자식으로부터의 내가 생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식이 나의 엄마 값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 노후에는 인성을 쓴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궁에 여기 요 자리를 일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부 궁자리잖아요. 그래 내 남편의 성향 또 달리 알 수 있는 건 나의 근본적인 심리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이제 육친적 관계를 우리가 궁성론으로 이야기할 때 자 내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관이다. 그러면 힘들겠죠. 나는 가장 무자비하게 그걸 하는 관계니까 이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그다음에 뭐 여기 만약에 또 이것처럼 인성이 있어. 인성은 나를 잘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잘 생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 요거는 내 명에 이미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틀리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닌데 하거든. 그럼 요걸 뭐 흐르는 문에서 딱 보면 요걸 가만히 안 놔둬. 본질은 이건데 이게 만약에 그걸 받거나 이래 된다면 이걸 그대로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명이 틀린 게 아니라 그때 개입을 받거든. 흐르는 환경에 개입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나고 나면 본질은 이거 있는 거지 내 명에는. 이렇게 궁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들었는데 궁성을 잘 자기 개인 걸 놓고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뭐라 하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타고난 팔자, 타고난 내 팔자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누구를 상대를 또는 누구를 원망하고 할 게 아니라 여기 내게 근본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었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본질과 좀 다른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운의 영향을 받아서 개입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좀 지나고 나면 또 괜찮겠네. 그죠? 상황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내 본질을 본래의 나는 어떨까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운의 개입의 영향을 이렇게 대운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10년 후에 나는 어떤 운의 영향을 받겠네라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일들이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럼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들이죠.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원래 이제 77쪽에 보시면 표현궁 해놨습니다. 표현궁의 십성, 십신별로 표현하는 방법. 그럼 자기가 표현궁이 어딥니까? 이 표현궁이라 하면 월간을 표현궁이라 합니다. 월간을. 그 월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했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명주의 직업적 성향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회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죠? 또 그 명주의 이상과 야망을 펼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죠?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이 특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현한 고에 있는 십성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만약 그 자리에 정관이 있어. 관은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반듯한 어떤 논리로 그죠? 그렇게 이제 예의 바르게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만약 그 자리가 상관이라면 어떻습니까?
상관, 임기응변도 좋고 말도 잘하지만 어떤 그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스러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표현궁에 이제 어떠한 십신이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잠시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달 이거 뭐고 이제 운의 흐름에서 그죠?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달리 다른 내용의 상생상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고 이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겠다, 이 사람은 어떤 방식의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볼 때는 그럼 거기 있는 글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보는 거는 오행론으로도 보고 목화토금수 오행, 그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음양적 표현부터 하겠죠. 음이냐 양이냐, 그다음에 오행, 그죠? 그다음에 십신, 육신과 십신의 표현. 자, 말하자면 일간이 뭐든 간에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금일간이다, 그죠? 금일간인데 일간이 양이라면 경금이 되겠죠. 일간이 양이라면 예를 들면 이 경금이라면 표현궁에 있는 자리가 일단은 음양 중에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 있는 글자가 표현궁에 있는 글자가 천간지 둘 다야. 일단 이 표현궁 요 자리 그러지 천간이네. 천간 그렇죠. 월간이죠. 월간에 예예. 그 이 자리가 음의 글자인지 양의 글자인지에 따라서 그 음의 글자를 양의 글자를 하는 거는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 자체. 그럼 천간이니까 양의 글자는 뭡니까? 그 글자 자체가 그렇지. 일단 음양으로 볼 때는 자 음양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처럼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죠. 금수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다. 자, 글자 자체를 보면은 뭡니까? 제 천간이니까 갑, 그죠? 병, 무, 경, 임. 요게 양인간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음은 글자는 을, 정, 기, 신, 개. 그죠? 글자들이 특성이 있죠. 음양적 성량,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정을 이해하라 했잖아요. 그 성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통변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적, 자, 여기 이제 음이냐, 양이냐. 요거 음이냐, 음이냐, 양이냐. 음의 성향과 양의 성향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양은 조금 더 그냥 사람으로 보면 조금 더 남성스러운 표현을 하겠네라는 거죠, 그죠? 또 음이라면 조금 더 소극적이겠네, 여성적, 그죠? 그렇게 표현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단순하게. 그러면 그 성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다. 그럼 거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음양적 성정은 똑같은 예를 들면 목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목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막 굉장히 리더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양의 성격은. 그죠? 음의 성격은 없어요. 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가 따라오나 내가 뺏을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죠. 성정이 어뢰 모양처럼. 그래서 유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갑과 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또 부피를 보면 굉장히 커요. 양은 음에 비해서. 음은 또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양은 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성정이 조용하잖아요.
그죠? 화와의 반대적 성향, 수는 음이니까 가장 이제 가장 음한 곳이 조용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음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음량이 다르다. 임수는 여기서 보면 임수는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물이잖아요. 큰 물이잖아. 계곡에서 물이 흘러갖고 바다로 가듯이 그 굉장히 큰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의 성정은 굉장히 큰 물이고 음의 성정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죠? 그럼 활동성이 어느 게 더 조금 전에 내가 음양론으로 따지자면 양이 더 활동적이잖아. 근데 물은 다르죠. 물은 양은 더 큰 물은 어떻습니까? 자분하고 조용하고 속이 안 보여요. 밑이 시커멓잖아요. 오히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임수와 개수 일간자들 있으면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개수 일간자 혹시 계세요? 그러면 개수 임수가 일간자가 조용하다, 그지? 예? 임수가 조용하다, 그지? 조용하죠. 개수는 수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야기도 잘해요. 수는 우리가 이제 오행적 수는 물은 조용하다라고 하죠. 음의 성정을 띠네 가장 음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자들로 따져놓고 보면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물상적 성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니는 어떻게 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육친과 십신의 표현이 달라요. 육친과 십신의 표현이. 그 육친과 십신의 표현은 뭡니까? 비겁, 비견급제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 비겁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이 주체성이라 했잖아, 대표적인 게. 그 주체성이 강하나 약하나에 따라서, 그죠? 표현이 다르겠죠. 그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주의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경을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주체성이 약하면, 다시 말하면 기초에서 있는 신약자는 어떻습니까? 환경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 환경에 내가 양보하는 거죠. 그 환경에 배려하는 거죠. 그 표현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요거 음량적으로 표현해도 틀림이 없고, 그냥 좀 더 포괄적이겠죠, 대신에. 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행적 표현. 그죠? 목의 성정을 갖고 있나 표현하는 방식이 화의 성정을 갖고 있나 아니면 금수의 성정을 갖고 있나. 그럼 거기서도 음의 성정이 강하지만은 그것서 금의 성정에 금의 양을 좀 가졌는지. 그죠? 금의 성정. 그러니까 결국 음양의 기본적 성정은 이제 이미 아실 테고, 그냥 뭐 광분이 하진 않지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양은 뭐 활동적이고 그죠? 뭐 음은 좀 그에 비하면 조용하고 이미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목의 성정은 목이 아니라 오행적 성정은 이게 또 아셔야 되잖아. 그죠? 목, 화, 토, 금, 수의 성정들이 다 다른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기초 과정에서 이거 드리는 것과도 이 밑에 부분에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청간 글자. 이래 따지니까 굉장히 뭐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탁 먼저 아는 거, 뭐 육신적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제가 있네, 그죠? 뭐 정관이 있네. 그의 어떤 그 성정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표현궁의 십성별,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신별로 표현한 방법.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성정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십신별로 본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비견. 그죠? 비견은 어떤 주체성이 강한 원래 비견급제가 주체성이라 했잖아요. 그래 주체성이 강한 자기 본의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기 본의. 그래 결국은 여기 비급이 떠 있다. 비견과 급제가 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신약일지라도
내가 신약자일지라도 이미 여기 하나 탁 떠 있으면은 나름 자기 이 상당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내가 표현을 이래 한다 하더라도 근본 신약자라면, 그죠? 내가 표현을 이래 하지만은 그 상황, 환경에 내가 그 오히려 거기 뭐 말려든다? 내가 양보한다. 그죠? 그 환경에. 내가 내 주장을 하지만은, 그죠? 그 환경에 주도하고 있는 그 환경으로 내가 양보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겁제가 있어. 그럼 어떤가? 겁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심이잖아요. 경쟁자, 경쟁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가요? 대화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은 굉장히 경쟁심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쟁심 같은 뭡니까? 그럼 뭐 내기할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됐나? 그럼 뭐 내기 한번 내볼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비견과 급제 자기 주체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정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여기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사람 월간에 뭐가 갖고 있겠다라는 것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요 하나만 지금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궁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보행적으로 보면 두드러진 것을 가지고 늘상 쓰려고 한다는 그 기운이, 그 에너지가 가장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으로 보면 식신은 내가 생하니까 식신은 내가 생하지만은 상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상관은 내가 계산해서 생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퍽 해놔 놔놓고 행동을 해놔 놔놓고 아차 실수했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산적이지 뭐 계획적이지. 내가 의도적인 생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설기라고 합니다. 생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한다. 내가 생하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내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또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상관이 이제 있는 사람은 혹시 그 사람은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말 실수할 수도 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말솜씨도 좋고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 재성으로 넘어가면요. 재성은 재라 하면 한마디로는 이야기하는 건 경제 관련, 돈, 재물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이제 정제와 편제는 다르죠. 정제는 이미 내가 확보되어 있는 내 돈, 작지만 현금성, 안정성이 있는 그런 내 돈, 이걸 이야기하고, 편제는 어떻습니까? 정제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 부동산적 큰 돈,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일확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 방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 경제관념은 정제가 훨씬 더 있죠. 편제적 정제관념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노리는 거 큰 거 한 방을 노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제와 편제의 차이는 많다. 그 편제는 큰 돈에 관한 이야기,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표현,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정제는 알뜰살뜰 꼼꼼한 표현. 정제적 표현은 거의 편제는 어떻습니까? 좀 황당한 표현을 해요. 황당한. 그냥 1+1은 2가 아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적 사업적 개념이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은 2 이거 갖고 사업 안 하거든요. 그죠? 그 어떤 외적인 가지고 하지.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제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내가 했는 거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경제적 관념이나 정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숫자적 표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민하고. 그래서 경제 관념은 정제가 훨씬 더 뚜렷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현은 굉장히 이 경제적 논리가 아주 좋다. 그죠? 그 편제와 정제는 완전히 다르겠죠. 같은. 그러한 우리 성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으로 넘어가면 관은 어떻습니까? 정관과 평관은 비교하자면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평관은 내가 바로 법이다라는 거거든요. 평관은 나를 압도하잖아요. 평관이라면 내가 평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평관한테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관에 운이 오게 되면은 그 운에서는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관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관은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 그죠? 그다음 과격한 표현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정관의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정확하고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어떤 이러한 성정이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 그다음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방법의 표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인성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인성적 표현은 편인정인, 편인은 눈치껏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의심도 하면서 표현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일단 인성 자체는 뭡니까? 수용입니다. 수용. 들어준다. 이거거든요. 인성이 한 3개나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좋습니다. 인성 자체가 좋잖아요. 남들 다 들어주거든요.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데 정의는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바로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정의는.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엄마잖아, 엄마. 엄마니까 엄마는 내 말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성적 표현은 상대방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인성적 표현은. 그런데 상대방을 다 들어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편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편인의 대화하는 방법은 잘 들어주면서 조금씩 혼자 이제 의심도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편인성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의심하고 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 정인과 같아진다. 무조건 들어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성적 스타일은 이제 꼰대 스타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거기를 놓고 알아볼 수가 있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하나뿐만 우리가 위치 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자리가 그렇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음양적 표현. 그게 명 전체의 8글자 중에 오행으로 딱 나타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오행으로 나타나온 게 보면 예를 들어 목과 화가 많은지 금수가 목과 화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골고루 다 있는지 그게 누구 겁니까? 전부 다가 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내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성정으로. 뭐 목이 많으면 목이 많은 대로 화가 많으면 화가 많은 대로 그 성정을 두드러져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수가 많으면 금수가 많은 쪽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 그 음양적, 오행적, 그죠? 육친 관계, 육친과 십신의 그 환경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두드러짐이 있다. 없는 것과 그죠?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갈망은 하고 있지만은 갈증나기 때문에 갈망은 하고 있지만은 나는 현실적으로 어디 있다?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목화, 토,
금수 이뭐 기초 과정의 내용 같지만은 이게 다 이 중고급입니다. 중고급. 이게 중고급이라는 내용이. 자, 내가 뭔가가 하나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이 음양 쪽으로 본다면 열에 놓고 보면 여기까지가 토는 양의 무와 음의 기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로 딱 잘라서 요쪽에 게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고 요쪽에 게 음이죠. 음의 성정이잖아. 오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요게 무토로까지 여기서 요까지가 많으면 양적 성정이 두드러지고 여기서 요까지가 많으면 음의 성정이 더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가 없어. 없다. 그죠? 여기가 없다라면 그 8개 중에 그게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반대편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그죠? 반대편 쪽에 있다라고 보면 이쪽에 많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뭘 쓰겠습니까?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갈구하고 있지만은 없으니까 갈구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 사실은요. 그래서 쓰는 거는 반대쪽에 것을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쪽에 것 많다면 이쪽에 없다라면 이쪽에 걸 쓰고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폭넓게 하면서 그죠? 이제 목화의 양의 것을 쓰니까 사회생활을 크게 폭넓게 하면서 밝은 공간에서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고 지낼 것이다라는 거. 뭘 하든 간에 그죠?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학 교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 양의 것을 쓰면 어떨까요? 음의 것을 쓰는 것과의 차이는 어떻겠습니까? 음의 것을 쓰는 사람은 연구실에서 연구합니다. 조용하게. 교수지만은 양의 것을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수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막 밝은 공간에서 이래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우리가 이렇게 음적, 양적 성정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 음양을 구분을 우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음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거죠. 달라지는 거죠. 스님 계시지만 만약에 스님들 성정을 이쪽에 거 쓰는 사람 어떨까? 이쪽에 쓰는 사람과 음을 쓰는 스님은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공부하면서 독 닦고 뭐 중생들 가르치고 뭐 이거죠. 그럼 양을 쓰는 스님은 어떨까요?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고 막 하면서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내가 밝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음양적 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라도 무토나 진토나 이러면은 양의 성향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토나 진토는 양의 성정을 가지고 있죠. 진토도. 그렇죠. 진토가 양이잖아. 예, 양. 그러니까. 자, 또 술토적 개념은 그 술토 안에 뭐 진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토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따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토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많아요. 진토는 물을 머금고 있지만은 진토가 있으면서는 음의 기운들을 가두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가두려 하면서 양이 놀기 좋은 환경이 된다 이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의 공간이 수분을 그래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음을 갖고 있다. 음기 활동을 못하게 무토가 이래 잡아놓거든요. 물의 흐름을 무토가 잡았습니다. 막읍니다. 그럼 여기는 놀 수 좋은 공간이 양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음기를 내가 잡아놓으니까. 그죠?
뭐 동성노파, 향촌도파가 있는데 향촌동파가 다 출장 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누가 놀게 좋겠습니까? 반대 향촌도파가 놀게 좋겠잖아. 그러한 맥락이다라는 얘기. 토라는 것은 이제 진토라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올레 같은 경우가 양의 공간에서 놀기 좋잖아요. 양적 공간에서. 그 양적 공간에서 놀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로 본다면 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음이 이제 양의 공간을 쓰니까. 음을 쓰는 사람들은 올레가 되니까 이제 음을 양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이제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된다. 토라는 금은 오행적 성향으로 봐서는 음인데 금, 금 이런 거는 양 아닙니까? 양금이잖아요. 경금은 양금이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오행적으로는 이제 금의 성정을 갖고 있잖아요. 금의 성정을 갖고 있으면 그 금의 성적 중에 양이 것이다라는 얘기죠. 음의 성자 다시 그러면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금은 한마디로 하면 냉철하다 하는 거냐, 그죠? 냉철하고 또 결과잖아. 결과 가을의 결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실이고 하니까 이 사람은 금의 결실은 사실은 내가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양금과 음금의 차이는 양금은 겉으로는 모양새는 결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완전한 건 아니죠. 신금이 아예 안에 씨앗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완전한 건 아니다. 그런데 신금과 그 신금은 더 익은 거죠. 신금이 더 확실한 거예요. 자, 성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상적으로 보면 양의 금, 경금은 양의 금은 만들어지지 완성되지 않았는 무쇠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쇠. 통째로 있는 거, 그냥 안 만들어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는 또 신금이 경금을 보면 저건 무식한 놈. 그러잖아. 지가 억수로 잘났거든.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데. 근데 경금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크거든. 조잔하지가 않아. 또 차라리 뭐 도끼질 한 방 하지 칼 짜잔한 쩍찍칼 갖고 이래 안 한다 이거죠. 그 경금과 신금의 차이는 그 양과 음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죠. 성정에서 그래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 무쇠를 쓰는 사람하고 도끼와 뭐 탱커 이런 거 쓰는 사람하고 쩍찍칼 들고 권총 쏘는 사람하고 그 성향적 차이라는 얘기죠.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런데 성정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신금인 입장에서 보면 경금은 투박하잖아요. 완성되죠. 지가 더 이쁘잖아. 지가 더 완성됐잖아. 지가 더 고급이잖아요. 근데 신금 입장에서 경금을 보면은 아주 좀 무식하다 이래 보는데 경금 입장에서 보면 또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이제 성정을 그걸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음양적 논리고 그러면서도 오행의 음양이기도 하고 각 성정마다 각 오행마다 그런 성질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이 오행적 상생 상극에서는 음양을 이렇게 구분되죠. 10개의 천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구분되는데 오행적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 육신의 생극 관계의 이해라고 이제 프린트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같이 드린 게 하나 있어. 궁성 얘기하고 같이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오행적 이 달서 중고급 강의 이래가지고 이 육신의 생극 관계 이해라고 이래 해가 드린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생극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봐야 되냐면 제가 그 메모해놨죠. 육신의 생극 관계 이해 해가지고 이 화살표 아래로 해놨고 운에서 오면 통변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그걸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래 나한테 어떠한 운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좀 아니면 뭐
뭐 좋은 쪽으로 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아니면 뭔가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먼저 생한다는 것은 생한다는 오행적 생활이 좀 다르니까 자, 우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비견과